본책 만책 제44편 퍼스트 콘택트의 안테나 거인의 발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안녕하세요. 라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세입니다. 퍼스트 콘택트의 첫 번째 저자인 서강범 작가는 영화를 전공했으며 현재 소설가와 영상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멸망들, 퍼스트 콘택트가 있으며 서강범 작가가 쓴 첫 번째 단편인 안테나 거인의 발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는 기묘한 전파를 송출하는 외계의 탑을 만난 인류의 큰 변화를 그려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작품인 안테나 거인의 발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제목이 무척 길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네, 뭔가 약간 그 잔나비 노래 제목처럼 뭐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긴 제목. 네, 생각보다 굉장히 밀도 높은 소설이어서 설정도 빽빽하고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있고 인물도 여러 인물이 중첩되어 있어서 인물이 여럿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시점이 계속 인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맞아. 뒤에 나오는 이 퍼스트 콘택트에 있는 다른 단편들하고 조금 몰입감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이해해야 되고 여러 사람의 시선에서 이제 이 사건을 봐야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제목이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안테나 거인이라는 소재가 저는 좀 바벨탑을 생각나게 했거든요. 이렇게 초반에 탑이라는 묘사가 등장하는데 물론 이게 인간이 상상할 때 탑이고 실제로 탑이 아니겠으나 그쵸. 뭔가 외계 생명체죠. 그쵸? 근데 아무튼 이게 이 생명체가 내뿜는 전파를 수신하면 내가 배우지 않은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설정이 이제 초반부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인류가 태초에 생겨날 때 언어가 모두 같았지만 바벨탑이 무너진 후에 언어가 이제 달라지고 인류가 흩어지게 된다라는 그 신화가 있잖아요. 바벨탑 신화. 그게 생각이 났어요. 나는 그거 생각 못했는데 그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결말에서 이어지죠. 맞아. 그러네. 그래서 이게 신이 처음에는 바벨탑을 주어서 인간이 모두 다 언어가 같았으나 이걸 흩어져 버리는 그 소재가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미디엄교라는 이름 하에 종교적인 부분이 조금 등장하는데 이게 되게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지의 영역, 내가 잘 모르겠는 영역에 일단 신을 집어넣어서 신화랑 환상을 덧대어서 종교로 변해가는 현상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전반적으로 저는 바벨탑 신화가 생각이 나는 그런 소재였어요. 근데 끝까지 뭔가 물론 결말엔 이어지는데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한 소재로 쭉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서 되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 설정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외계 생명체 여기 탑이라고 되어 있는 그게 범죄자인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지구에 있었던 거잖아.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단 이 소설을 쭉 보면 이 외계 생명체의 안테나 거인이라고 불리는 외계 생명체 시간의 흐름하고 일단 인간의 시간의 흐름하고 좀 다른 것 같고. 그렇죠. 완전 다르죠. 완전 그런 인간이 어떤 동물이나 곤충에 대해 느끼는 그런 시간적 감각처럼 맞아. 이들에겐 되게 짧은 순간인데 우린 너무 길어. 그런 설정이나 그다음에 이 범죄자, 그러니까 우리 기준 따지면 범죄 굉장히 오래 도피 생활을 그럼 한 건데 사실 그 외계 생명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이 아니겠지? 이 존재들의 기대 수명이나 이런 것이 진짜 완전히 다른 어떤 무언가구나 라는 거를 그런 소소한 설정에서 느낄 수 있어서 그게 재밌었고 이 범죄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본책만책인 지구 생물체는 항복하라를 할 때 외계 생명체에게 지구는 침입할 곳조차 안 되는 매력 없는 곳이 됐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맞아요. 이번 편에서는 범죄자가 피난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피처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지구의 평판이 얼마나 하락했는가. 슬럼가지 슬럼가.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바벨탑 이미지는 제가 이번에 라일라님이 말씀하셔서 깨달았는데 어쨌든 여기에 계속 그 근처에 가면 여러 언어를 내가 모르는 언어를 전부 다 구사할 수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저는 그 설정도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구사하게 되는 걸까? 예를 들어 저는 한국인이고 한국어를 하는데 내가 한국어를 말해도 이 사람이 알아듣는다는 뜻인 걸까? 내가 입을 열어서 한국어를 말했는데 스페인어로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요? 스페인어로 나오는? 그러니까 아니면 스페인어로 들리는? 그러니까 난 이게 좀 다른 것 같은 거야. 다르구나. 그래서 나도 내 모국어를 구사하고 상대방도 상대방 모국어를 구사하는데 알아들어지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나는 한국어를 말한다고 했는데 발화 자체는 뭐 스페인어로 되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접촉할 때만 이
안테나 거인의 실체를 알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음. 그럼 영상 촬영은 어떻게 했는지. 그렇죠.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나는 헷갈리기. 그런 게 너무 궁금했어.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왜 이 전자파를 내뿜기 때문에 이제 안테나라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 근데 안테나가 너무 옛날 단어 아니에요? 나도 그 생각이니까 블루투스도 아니고 안테나? 안테나 우리가 마지막 세대 아니야? 그치. 요즘 사람도 안테나 몰라요. 그래서 작가님이 어리시진 않을 것 같아. 당연하지만.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읽으면서. 나는 내가 그거를 아무 위화감 없이 읽다가 나중에 깨달은 거야. 저는 근데 지금 알았어요. 약간 그랬어? 내가 말해서 알았어? 속상한가? 속상해? 왜 속상해? 나이 들어가는 건 좋은 증거야. 현숙함의 그치. 증거야. 그럼. 그렇게 현숙해지고 생각하자. 있지. 그럼요. 그러네. 현숙하다는 단어도 너무 오래된 단어 같아서 잠깐 망설였는데 느껴졌니? 느껴졌지. 사람 이름인 줄. 그래서 약간 그 안테나 거인 할 때 그 안테나라는 단어도 정말 재밌었고, 이게 탑처럼 계속 나오는데 왜 안테나 거인이라고 누가 시작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신기한 게, 그래서 저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인간의 상상력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게 뭐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잘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나는 비석처럼 생각했어. 비석. 엄청 큰 비석 있잖아. 비석. 광개토 대왕 같이, 광개토 대왕 비? 그럼 탑이 아니잖아. 굉장히 큰 비석은 탑이야. 저는 일단 석가탑 스타일을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뭔가, 근데 되게 다 현대적, 그러니까 한국적이다. 현대적이래. 한국적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에펠타워 이런 걸 생각하진 않았네, 둘 중에.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이제 이 처마가 있는 한 3층 석탑 스타일의 탑을 저도 모르게 생각한 거예요. 탑이라고 하니까는. 아니, 근데 이게 처음에 이게 발견된 게 비행기랑 부딪히면서 발견됐잖아. 그럼 에펠타워 스타일인 건가?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나는 존나 커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존나 큰 석가탑을 생각한 거죠. 진짜? 엄청나게 근데 나는 큰. 그렇게 클 거면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했나 봐. 왜냐하면 너무 화려하면 걸리기 너무 쉽지 않을까? 어디에? 비행기에? 그러니까 비행기도 뭐든 간에. 그쵸. 우리나라래. 세계가 인간들이 비행기 띄운 지 물론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쵸. 그러니까 너무 범죄자가 너무 화려하면 눈에 띈다. 문제지 않아? 그럴 수 나는 있지, 그럴 수 진짜 있지. 큰 비석 있잖아. 진짜 개 큰 비석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안테나 거인이라는 명명을 처음에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왜 받아들여졌을까? 그것도 좀 신기했을까? 너무 크니까 거인이라고 했나? 근데 거인이라고 표현하려면 인간이 거인이라고 표현할 때는 사람같이 느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 외계 생물체인 것과 별개로 그럼 인류가 이것을 보고 사람의 무언가를 느껴야 되는데 별로 그랬을 것 같지 않아. 맞아. 그래서 네, 맞아. 그건 그렇긴 해. 그러니까 뭔가 소통이 되는 이 이 범죄자를 잡으러 온 외계 경찰, 외계 치안관과 만나기 전까지 어쨌든 이 분과 이 거인 분과 이 탑 분과 우리가 뭔가 인터랙션을 한 거, 그러니까 소통 혹은 뭐 교환 이런 걸 한 게 아니잖아. 맞아요. 교감 이런 게 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약간 신기했어. 그 명명 자체가 너무 신기했어. 맞아요. 그리고 이 전파에 의해서 이제 신경증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중반 이후부터 등장하는데 저는 이것이 어떤 우리가 가지고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뭐랄까, 전 사실 딱 보자마자 가습기 사건처럼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치. 옛날에 뭐 수은증도 있었던 중세 시대나 이런 것처럼 알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신문물이 우리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공포가 현대인들에게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소재화된 것처럼 느껴졌고, 이 마르티나라는 캐릭터가 가지는 어떤 특정 종류의 남성에 대한 분노와 혐오를 이 생물체가 증폭시킨다는 것도 내 의지에 상관없이 나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는 어떤 외부 능력에 대한 두려움. 저는 현대인들의 상상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음모론이네. 그치, 음모론 같은 거. 마치 스마트폰 전파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런 거? 나 진짜 음모론에 묻어난 사람인가 봐. 나 이런 생각 아무것도 안 했어. 저는 이거 음모론이라기보다 그냥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들이. 그래. 그러네. 코로나 백신 나왔을 때 안 맞으려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그쵸. 혹은 코로나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되게 컸던 것처럼. 코로나가 맞아. 이렇게 하면 옳는다, 다 옳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죽는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우리에게 무지를 무서워하는. 진짜 내가 묻어난가 봐. 나는 이러다 다 죽는다. 그때도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린 백신 맞았지.
그치. 백신도 나 하나도 거부감 없이 다 맞았어. 기회 주는 대로 다 맞았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그런 게 결국 두려움이지 않나? 근데 이런 게 이 신경증과도 연관이 돼서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신경증에서 왜 일어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궁금했는데 그렇진 않고 어떤 소재로 쓰인 느낌? 그리고 여기 외계인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컵이 등장하는데 그런 사람을 컵이라고 하는데 서사에 몰입하는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소설 속에서는 다소 오타쿠처럼 묘사되긴 하는데 사실 서사 중독자와 여기서 묘사되는 대상을 향한 자신의 애정이 공격받는다고 느낄 때 반사회적이 되는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이라서 사실 비유가 굉장히 거칠고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흥미로운 설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사에 집중하는 사람. 근데 여기 약간 서사에 중독된 사람과 오타쿠를 같은 의미로 치환해놓고 쓰셔가지고 맞아요. 좀 정교하진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따지면 저는 컵들이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반대로. 그치. 혹은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이 서사를 접할 수 있는 계층의 사람만 그러면 결국 외계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 차별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 컵의 묘사가 전 읽으면서 이거 되게 트위터리안에 대한 묘사 같다. 예전에 막 밈처럼 돌아다니던 그런 묘사? 혹은 오타쿠에 대한 묘사. 근데 후자에 가까울 것 같아요. 작가님의 의도는. 오타쿠에 대한 묘사에 가깝다고 느꼈는데 서사 중독이고 비사회적이고 본인이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과하게 발현되는 어떤 공격성, 열렬한 향유자 이런 점들이 오타쿠를 그냥 표현하시는 거구나. 근데 이들이 굳이 컵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이런 설정을 넣은 이유 자체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작가님이 오타쿠에 대한 설정을 넣고 싶었구나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설정 중에 또 하나가 현재 인류가 어떤 그 안테나 거인으로부터 촉발된 부작용의 산물이다.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저는 그 해석이 되게 마음에 든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줄 알고 살지만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지만 사실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그냥 어쩌다 우연히 태어난 그래서 운 좋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생물체일 뿐이구나 라는 시각이 아주 모두에게 읽힐수록 좋은 것 같다. 겸손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인류가. 그리고 제발 빨리 멸망했으면 좋겠다. 인류가 자의식을 좀 잃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밀도가 높다. 그리고 되게 여러 인물이 등장하고 설정이 겹친다고 했고 라일라님도 여러 설정을 얘기해 주셨고 저도 이제 흥미로운 요소를 몇 개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 중에 라일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정말 소재 그 순간순간에만 쓰이고 다 유기적으로 묶이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르티나가 그런 감정이 증폭됐는데 그게 그래서 왜 필요하지? 그 설명이 무슨 의미가 있었지? 결국 끝인데? 무슨 뜻인지 읽어보시면 알아요? 결국 이 이야기의 끝인데? 이 수많은 설정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갈등 상황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고저도 없고 그냥 끝이 온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끝이 온다는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지만 왜냐면 저는 끝을 늘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끝을 인류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반드시 끝은 오고야 만다 약간 이런 거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된통 당하고 지들끼리 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우면서 이런 거는 약간 좀 힘이 빠지는 그런 긴장감이 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캐릭터들이 되게 여러 명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마르티나나 용순 등의 캐릭터가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이렇게 된 이유, 뭐 이렇게 인물들의 역사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굳이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가 있을까? 이를테면 마르티나가 기독교를 믿는 동양인 남성에 대해서 분노와 혐오를 가졌다라는 설정이 나오는데 저는 그러면 이 설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또 뭔가로 등장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 설정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았고 마르티나의 역할도 사실 잘 모르겠고 이 컵으로 표상되는 오타쿠의 성질이 전파 능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뭐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좀 부족한 느낌?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읽으면서 제가 막 이렇구나 기억했던 것들이 굳이 의미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설정이 그냥 설정으로만 끝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설정을 차라리 좀 덜어내서 이야기에 좀 긴장감을 주거나 굴곡을 넣거나 갈등 상황을 만들거나 아니면 차라리 이거를 발전시켜서 아예 중장편으로 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퍼스트 콘택트가 이 책의 뒷표지에 보면 다른 문명과의 첫 만남이라고 정의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문명과의 만남인 걸까? 저는 그것도 약간 의아한? 그러니까 물론 모든 만남이 다 긍정적일 순 없지만 긍정적이길 바라겠다는 게 아니라 만남이란 것 자체가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동등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게 만남이라는 건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교류인가? 그냥 끝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아쉬웠습니다. 저희 팟빵과 아이튠즈 팟캐스트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트위터, 인스타그램 좋아요, 팔로우, 리트윗, 리그램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람 설정까지. 그렇죠. 알람 설정까지 완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름 감기에 든 것 같은 정한세. 그리고 라일라였습니다. 프로페셔널 페미니스트가 되는 그날까지 페페였습니다.